드디어 서울 25개구 모두 아파트값, 집값이 하락 전환을 하였습니다. 자, 이 원인을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고 향후 전망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 9년 반 만에 지금 최대 낙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네, 그리고 결국에는 또 서초, 용산도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서초, 용산도 끝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5개구 서울이죠. 상징적입니다. 상승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특히 서초는 25주 만에 하락을 전환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올 것이 왔다는 겁니다. 올 것이. 네, 올 것이 왔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는 양극화라는 부분들도 모든 아파트가 다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파트 값이 다 내려가는 시기, 그리고 모든 아파트 값이 다 올라가는 시기가 매우 짧게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석을 잘해야 되겠죠. 왜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이것을 또 전망을 또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유동성이라는 부분들도 금리로는 올리고 있지만 이것이 희석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으로도 10조가 금방 또 옮겨가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상가적으로도 지금 엔더믹이 나오다 보니까 옮겨가는 현상도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초까지 아파트 값이 이제 하락으로 전환을 했다. 결국 원인은 우리가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금리. 자, 이 고금리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빅스텝, 이게 지금 가장 큰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당군 이래 빅스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최초로 빅스텝을 하다 보니까 심리가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심리가 무너졌던 역할을 했던 것이 저는 단연코 빅스텝이라 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8.16 대책입니다. 8.16 대책에 알맹이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재건축에 대해서 일기심 도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재초안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오히려 더 거래 절벽을 만든 요인 중에 하나가 됐다. 그래서 첫 번째 빅스텝. 단순히가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하고 빅스텝하고는 또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 다르겠죠. 그 다음에 8.16 대책이라는 이러한 실망 매물들, 우리 특히 재건축 단지로 지금 필두로 한 실망 매물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또 사업이 지연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이 두 부분들이 저는 서울 25개구 모두 아파트값, 집값이 하락을 하게 만든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오를 수가 없는 거죠. 영원히 내려갈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격적인 부담도 함께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양극화의 중심이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요지 아파트들은 저는 영원히 또 오를 수가 없는 부분들이 저는 숨고르기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부분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죠. 지금 7월 13일 날 만들었던 지금 있습니다. 빅스텝. 이거 가장 큽니다. 사실 여기서 빅스텝이 오기 전까지는 7월 13일입니다. 오기 전까지는 이제 작년 7월 달부터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큰 영향이 없었어요. 사실은 0.25%씩 꾸준하게 올렸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지금 서초권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금리와 영향이 없습니다. 사실은 금리와 영향이 없죠. 그래서 15억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출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일부의 신용대출 정도만 썼겠죠. 그런데 이것이 빅스텝 한 방이 어떤 심리적으로 금리라는 부분들이 전방위적으로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강남에 아무리 지금 비싼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또 빚은 또 많아요. 많은 것도 빚은 또 많고 또 소득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에도 영향을 받게 있죠. 이 금리라는 부분들이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라는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트리거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한 큰 획을 만들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하락 조정 내지는 기간 조정, 숨고르기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기간 조정의 성격을 저는
충분히 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주 지금 뭐 한강변에 일선에 있는 한강변 아파트들 실질적으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가능성이 있죠. 왜? 그거 팔고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입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 입지에 있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아무리 서초라고 해도 뭐 강남이라고 해도 네, 일정 부분의 기간 조정 그리고 일부분의 하락 조정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입지 자체도 양극화가 나뉜다. 강남이라고 서초라도 그 입지 안에서도 양극화는 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의 부분들이 이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공약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근데 규제를 분명히 푼다고 했었어요. 근데 희망 고문 당해서 지금 결국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실망 매물이 된 겁니다. 특히 재건축 단지들. 네, 특히 뭐 제초안 같은 경우는 되겠죠. 제초안 같은 경우는 재개발은 없습니다. 네, 재건축 단지에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망 매물이 됐다. 그래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실망 매물들, 뭐 서초권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분당도 마찬가지요. 일산 이게 일기 신도시죠. 네, 일기 신도시에 지금 격양이 된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지금 현 정부에서는 집값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집값. 그러니까 이것을 집값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이거를 주거복지라는 측면에서 지금 정책을 만든 것이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주거 이전의 자유죠. 주거 이전이 돼야 돼요. 집이 팔려야 되잖아. 신축 아파트 가니까. 주거 이전의 자유와 이 자유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거 이전의 자유 그리고 주거복지 차원이 아니고 단순히 집값을 잡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초점. 그러니까 재건축 단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땅이죠. 내 땅. 내 땅에다가 여기서 보시면은 내 땅에다가 내가 지금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환수를 합니까? 환수. 이거는 사회주의 정책입니다. 사회주의 정책이에요. 지금 중국에서도 이런 정책을 안 합니다. 이 사회주의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진보 정책도 아니고 보수 정책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 땅에 내가 집을 짓고 나에서 여기서 차익이 남는 것, 그 이익이 남는 것을 오로지 내 땅을 가진 소유자들이 가져가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우리가 보시면은 프로파간다적인 어떤 입장으로 지금 어떤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이거를 지지율에 어떤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지지율. 그러다 보니까 일기심 도시도 어떻게 됩니까? 2024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2024년.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지금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실망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 네, 지금 불로소득이라는 입장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불로소득. 이게 불로소득으로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불로소득. 내가 가진 땅에 내가 지금 아파트 만드는데 이윤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누가 지금 재건축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나중에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네, 사업 지연이 됩니다. 사업 지연. 그러니까 준정부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270만 호를 만들겠다는 거를 지금 실현이 가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건축 규제를 풀지 않으면 270만 호 못 만듭니다. 땅이 어디서 납니까? 땅이.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는 우리가 지금 뭐 그린벨트라든가 국유지 다 써버렸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풀지 않으면 270만 못 만드는데 오히려 더 지금 이제 언발에 지금 발 담그듯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제초안 면제 1억을 높여도 이건 실효성이 없죠. 자, 그리고 일기심도시 특별법도 2024년 한다는 건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재건축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이전 정권에 있었던 규제 정책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정책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땅에다가 결국에는 불로소득에 대해서 환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수가 가지는 우리가 자유주의라는 이 부분에서 훼손이 되는 겁니다. 훼손. 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초안 지금 보시면은 네, 언발의 오줌 누기다 이거죠. 1억 원 정도 올려가지고는 이게 무슨 지금 제초안이 되겠습니까? 이 제초안을 아예 무엇입니까? 이걸 없애면 됩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없앤다. 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네, 자유주의죠. 자유주의. 자유죠. 내가 가진 땅에 내가 올린다는데 이건 무슨 왜 간섭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보수주의 원칙이란 겁니다. 그 사람은 역사는 항상 있는데 역사를 보시면 항상 이것도 반복입니다. 무엇의 반복입니까? 보수와 진보의 반복이에요. 보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네, 자유주의죠. 이거는 뭡니까? 성장이죠. 진보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 분배죠, 분배. 너희들 성장만 계속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자원이 분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진 사람만 더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어떻습니까? 보수와 진보가 계속 역사는 항상 이래요. 지금 뭐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오름과 내림이 지속되듯이.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의 어떤 보수를 표방하는 정책들이 지금 분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불로소득을 굉장히 지금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공급을 만들어냅니까?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배현진 이 사람을 왜 정책을 자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왜 정책을 만들어내죠? 지금 제초한 지금 분담금 이거 초과 이것도 지금 뭡니까 과표를 1억이나 만든 것도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배현진 이 사람이 결국에는 1억 1천만 원 초과해서 2억 초과를 높였다. 이것도 무슨 아무 의미 없어요. 결국에는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를 만드는 것이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기사도 지금 지금 어디죠? 지금 한국경제인데 이게 보수 언론입니다. 대표적인 보수 언론. 지금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중동이죠. 조중동 그리고 한국경제 마찬가지고 이 여러 가지 보수 언론들이 지금 다 어떻습니까? 지금 비판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현 정부를 비판하는 쪽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하다는 겁니다. 이 정책이 이 정권에서 지금 표방하는 어떤 정책들 자체가 자유주의를 지금와 시장경제,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는 근본적인 자유주의를 토대로 한 성장을 표방하는가, 정말 공급을 만들어내려는 정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지주의를 표방하는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결국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7억 7천 나왔죠. 한강매션 1억을 지금 올려보세요. 과표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1억 정도에 지금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럼 6억 7천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한강매션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미룰 수밖에 없죠. 예, 분담금 6억 7천이 못 냅니다. 분담금 3억이 나오는 단지도 이거 못 내요. 아무리 몇백억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구당 4,500만이 낮춘다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구당 보시면은 이거 분담금이 3억 6천이라도 이 반발이 심한데 우리가 원베일리 사례 보셨죠? 분담금 가구당 공사비로 하니까 8천만 원 올라갔다고 원베일리 소유주들 전부 조합원들 다 들고 나가지고 빨간띠 두르고 거리 다 나왔습니다. 단톡방에 지금 전단지 다 뿌리고 난리 났잖아요. 분담금 8천만 원,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분담금 8천만 원에 다 들고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뭔가가 모호하다는 거다. 그래서 2년 미뤄진 재정비. 그래서 결국에는 일기심도시 마찬가지죠. 분당 일산. 우리가 지금 총선 카드냐? 격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조선일보예요. 마찬가지로 보수 언론이죠. 그래서 지금 언론이 지금 받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지율이 어떻게 되죠? 계속 지금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아니 이럴 것 같으면 정책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선을 끌려면 어떻게 됐죠? 제초안 없애면 됩니다. 제초안. 그리고 재건축에 대해서 그리고 재개발에 대해서 그냥 시장경제 원리로 가자는 겁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시장경제 원리.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이전으로 돌려주라는 겁니다. 원래 이전으로. 원래 이전에 보수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죠. 그거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규제를 없애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불로소득이란 개념을 가지 말란 겁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은 270만 원 못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빡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뭐 중국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러시아도 이렇게 안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북한에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네, 북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여러분들 제가 북한의 지금 재정비 사업, 재건축 사업 우리 한번 보셨죠? 대동강, 평양의 재건축 사업 보셨는데 이거 규제 없습니다. 평양도. 지금 평양에서도 재건축에 대해서는 자율입니다. 자율. 예, 앞에 있는 사람들이 대동강이 이렇게 있어요. 그 앞에 이렇게 있죠. 그럼 이 대동강 1선에 있는 아파트가 있고 대동강 2선에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럼 1선과 2선을 플러스 안 합니다. 걔들도. 왜? 지금 보시면은 분양가가 달라지거든. 북한에. 예, 북한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파트를 보시면은 달러로 거래합니다. 이거 자율이에요. 자유. 표방은 어떻게 정책은 어떻게 뭐 법적으로는 뭐 사고 팔고 못하게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거래가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이거 재건축도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환수 없습니다. 불로소득이라고 인정 안 해요. 환수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거 자율이에요. 자유. 그래서 지금 북한도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을 지금 집값 오르라 지금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거래 절벽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주거 이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주거 이전. 이 주거 이전이 안 되게 되니까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이전이 안 돼요. 집을 팔아서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어느 나라에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21세기에 또 이런 정부를 만든다는 거는 저는 이전 정권 외에서는, 이전 정권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세수는 만들었어요, 세수. 세수 확대는 된다는 겁니다. 예, 세수 확대는 했잖아. 근데 세수 확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게 뭐하다는 거다.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중도라는 거 있습니다. 중도. 네, 중도를 표방하는 그 정권이 정책을 만든다는 것이 안철수예요. 안철수는 절대 집권 못합니다. 왜? 대한민국에 중도 없습니다. 진보 아니면 보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표가 안 나오죠. 이 지지율 절대 안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예,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짜장 아니면 짬뽕입니다. 예, 두 개 중에 하나 애매한 거 지금 만들어 갖고는 장사 안 된다는 겁니다. 지지율만 다 까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도는 없다. 대한민국에서 어느 나라도 중도는 없다. 둘 중에 하나 갈리면 확실히 가야 되고, 네, 애매하게 가게 되면은 둘 다 표를 다 잃게 된다.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래서 배현진이라는 이 국회의원이 쓸데없는 그 정책을 만들어갖고, 아까 보셨죠 아까. 네, 그냥 없애면 되는 걸 가지고, 가장 쉬운 방법을 공급을 해달라면 없애면 되는 걸 가지고, 이 보세요. 이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한 거거든. 뭐 과표를 1억, 2억, 이거 무슨 짓거리입니까, 이게.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의 유동자금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상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가. 어떤 상가로 가고 있습니까? 강남권. 네. 그리고 어디죠? 네, 용산권. 그리고 유동인구가 지금 계속 늘어난 것. 지금 엔데믹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가니까, 그리고 마찬가지 성수권. 이쪽으로 가죠. 이쪽에 어디로 갑니까? 신축 상가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신축 상가의 하이엔드, 예, 하이엔드 상가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쪽도 지금의 옛날 상가 있잖아요. 다 쓰러져가는 상가들,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상가, 그 붙들고 있어봐야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들도 이제 변해야 되겠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하이엔드급 상가로 가게 되면은 유동인구가 받쳐주면은 상가 가치가 이제 급속도로 올라간다. 지금 보시면은 2년 반 만에 지금 얼마큼 올랐습니까? 50% 올랐어요. 50%. 상가 가치가. 신축 상가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아파트에서 다시 지금 주식으로 가기도 애매하고 코인으로도 못 가고 아파트로 못 가니까 어디로 간다? 상가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역대 최고를 만들고 있다. 신축 하이엔드 상가로 가고 있다. 네, 지금 뭐 유동인구가 몰리는. 자, 그래서 저는 이 현상들이, 모든 현상들이 지금 270만 원 공급을 만든다는 것과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불로소득이라는 관점을 주게 되면은, 환수를 한다는 관점으로 가게 되면은 현 정권에서 만들 270만 원은, 네, 이거는 뭡니까? 270만 원. 이 뭐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다. 집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무너진다, 금방. 네, 조금만 외풍이 불면은, 바람만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실현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 이러한 효과들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을 지연시킨다는 겁니다. 공급, 요지의 공급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이유가 되면 또 어떻게 됐습니까? 공급난도 된 거예요. 공급난. 악순환의 악순환을 몰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네, 매우 안타깝다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